메나테크 사업가 조정자입니다. 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그래도 1월만 산다. 1+1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이제 환영하면서요. Y메나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추계 전환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 또다시 또 재판을 또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지금 읽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좀 보면은요,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바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30년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미래의 기회와 도전 모두에 대해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030년이 되면 사라지고 사람들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라고 반문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고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 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면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와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구 아시잖아요. 전구, 전화기, 그리고 자동차와 더불어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은퇴라는 개념이래요. 그전에는 은퇴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취미라는 것과 또 가족들을 위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해온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린 시절, 일하는 시절, 은퇴라는 단계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니즈가 이때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결국 언제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두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다 보면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어찌 되겠지? 몰라. 이러면서 두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이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진료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앞에는 이제 이게 불법이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역에 대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냐면은요, 코코아란다. 카카오가요. 카카오가 AI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미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글과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카카오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은 내년에 이게 이제 2022년 12월 5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엑스레이 판독문 초안을 작성해주는 AI를 선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보통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전공의 등이 영상을 확인하고 판독문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의심 증상, 그 다음에 병변 부위 등을 알리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담당 교수는 이를 재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면서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 AI 영상 그거는 판독에 걸리는 시간 20% 정도밖에는 못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쓰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카카오 브레인이 AI가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접목했고 전문의 자문단에 최소 기능을 보였더니 업무 효율과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대요. 기존 AI가 흉부 엑스레이에서 5개 내지 10개 질환을 가려내는 데에 비해서 새로 나온 거는 120개가 넘는 모든 폐질환을 판독한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의사인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들을 더 정확하게 이제 해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AI의 인공지능 AI가 의료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만 해도 지금 초음파를 AI가 판독해주는 회사가 벌써 있거든요. 그 G랑 손잡고 곧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초음파는 너무나 안전한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그게 꼭 의사가 하고 의사가 판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교 보건실, 의무실, 보건소, 심지어는 내가 그거를 그냥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꼭 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AI라는 인공지능 진단기기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그 초음파 기기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양방의 의사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다 그냥 다가와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카카오가 구글과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놨다고 이제 그 머리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생명공학을 하고 있는 칼리코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칼리코는 구글이 2013년도에 만든 수명을 연장하는 노화역행 연구예요. 노화역행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칼리코예요. 이 칼리코가 2013년도에 9월인가 칼리코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벌써 투자한 비용이 8,300억 원이에요.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2023년도니까 10년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수조 원의, 수백조 원의 지금 돈이 여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칼리코가 구글이 이 칼리코라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이래요. 이분이 레이먼드 커스와일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래요, 이분이. 특히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완전 독보적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만든 발명품 등이 신디사이저, 우리 건반 있잖아요. 신디사이저를 이분이 발명을 했대요. 스캔, 우리 스캔하는 거, 리딩북, 아이폰 음성인식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다 발명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지금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노화를 지연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본인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베리류부터 시작해서 견과류 먹는 거, 그 다음에 영양제, 이거를 1년에 11억 원 정도를 먹는데요. 네.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빌 게이츠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아는 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예언하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빌 게이츠가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과 함께 구글이 칼리코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지금 현재 다른 내용들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손목에 밴드 같은 거를 이렇게 차면은요, 암 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밴드를 지금 거의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체크하는 콘택트 렌즈. 예. 그래서 진단 기술은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저희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 원격 진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그 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원격 진료를 하시는 분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신데 그 부산의 온 병원도 그분이 다 판독을 하신대요.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사진 찍은 거 판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으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파일 받아서 그 판독하고 보내주고 하는 거예요. 여기 4층인가에도 영상의학과 있거든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연결해가지고 판독을 하셔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영상의학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정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그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신체 사정이라고 해가지고요, 환자가 처음 들어올 때 그 문진표, 그 다음에 저 환자가 들어올 때 얼굴 안색, 표정, 이런 걸 시진이라고 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진료를 한다, 시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청진, 촉진, 이런 걸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굉장히 그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혈액 검사라든지 기본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전혀 안 하세요. 그냥 바로 검사만 다 하거든요. 환자하고 대면하는 시간 없이 검사만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혈액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이 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게 다 되는 시대가 지금 거의 왔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럼 처방도 AI 의사가 훨씬 처방을 더 잘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의료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구글부터 아마존부터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바이오 헬스 이 시장에다가 이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실리콘밸리의 이 회사들에는요 돈이 차고 넘친대요. 너무너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생명공학 쪽에. 그러니까 돈은 차고 넘친대요. 왜? 왜 그렇게 투자를 할까요? 바로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시장의 규모가 너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파이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누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가져가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도체 시장 규모와 바이오 산업의 그 투자 그 산업의 이제 그 시장 규모거든요. 반도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바이오 산업이에요. 이 바이오 산업과 함께 AI 산업이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놀라운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동기, 대학 동기 언니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만으로 101세였어요. 그게 12월 달이었는데. 그럼 며칠만 더 살았으면 만으로 1월생인가 그랬대요. 그럼 며칠만 더 살았으면 만으로 10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103세 내지 104세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지금 장수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자분, 남자분인데 여기 보면은요,
최고령이 122세를 살았어요, 지금. 근데 이 선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은 우리들 앞으로의 세상처럼 이렇게 이제 노화 역행 연구와 관련되어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건강하게 내가 삶의 질을 올려가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누구나 다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헬스케어 시장이 1경 3천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AI와 함께 바이오와 함께 지금은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 우리 김태수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신문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좀 섬찟했어요. 뭐냐면은요, 이게 올해 1월 달에 지금 1월 12일에 나온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의 44명을 부검했던 결과를 네이처지에 실었어요. 부검한 결과를 네이처지에 실린 거를 이제 12월 달에 네이처지에 실렸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지금 요 결과가 나왔어요, 신문에. 뭐냐면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 전신에 침투한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 다음에 네이처지에 게재했고요. 연구팀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증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44명을 부검했다. 사망자 평균 나이는 62.5세였고 여성이 30%였어요. 44명 모두 백신은 미접종자였어요. 그런데 연구팀은 신체 조직과 체액 등 85개 부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검사를 했고요. 부검 결과 폐와 같은 호흡기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감염 흔적이 발견되었고 특히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 비장, 신장, 간, 결장, 흉부, 근육, 생식기관, 눈, 그리고 뇌 등 몸 전체 79개 다른 부위에서 감염 흔적이 발견되어서 바이러스 감염이 어느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전신에 다 퍼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230일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에서도 감염을 일으키고 복제된다는 증거도 있고 처음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230일이 지난 환자의 뇌에서도 부검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상만 나아지면 나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 몸에 7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잔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장기에 그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단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인 또 다른 팬데믹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성 난치성 질환의 증가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만성 난치성 대사성 질환이죠. 대사성 질환들이 나이가 점점 떨어져요. 정말 점점 떨어져요. 우리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이 염증이라는 것을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월 달에 MBA에 들어올 제 후배가 영도에서 치과병원의 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요즘 저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요. 선배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래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이래가지고요. 오늘은 카톡이 왔는데 선배님 제가 아버지 케어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제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염증 수치가 너무 올랐어요. 본인이 이제 클리어할 마음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염증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결론은 대사성 질환으로 가는 게 염증 때문이고 이 염증으로 마지막은 암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또 일은 너무나 하고 싶어요. 사실은 70세가 아니라 80세까지도 일하고 싶고요. 내가 은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누구나 니즈예요. 70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는 70세 정도까지는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현직을 떠나야 되는 거는 40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부나 세계 미래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그 로봇이라든지 AI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그 바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자리가 정말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보호 대상자분들에게 주는 그런 소득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겠죠. 기본소득제를 벌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어떤 내가 아까도 서두에 2030 추계 전환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누구나 어린 시절과 그 다음에 일하는 시기와 은퇴라는 시기를 겪게 되면서 은퇴 이후에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라는 거죠. 기본 니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본 생활비 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은퇴 이후에 뭔가 누리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게 곧 고갈이 되니까 이것을 고갈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이게 2055년에 고갈이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12년간 매년 15%까지 인상을 시키면 55년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가능하대요. 그 이유는 고갈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게 몇 년도죠? 2073년 여기까지 우리가 고갈을 막으려고 하면은 2024년부터 5년 내지 10년간 계속 22.63%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지금 내는 거를.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적자폭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 0.8대도 무너졌어요. 0.8대도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는 심각한 상태고 생산 연령 인구는 너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서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고갈이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비용 부담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서 가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이번에 떼나가면 통장에 떨어져 나가는 거 꽤 많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내야 할 시간 120세라고 하니까 너무 안 와닿잖아요. 근데요, 많은 그 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120세는 무난히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의료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200세까지 산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생체 그 리듬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차고 있으면 내가 전에 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어. 그리고 뭔가 체형이 약간 틀어진 게 내 생체의 정보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늦어졌지? 왜 뭔가 체형이 굽어졌지? 그러면 무릎에 연골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네?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지내다가 다 연골 다 닳고 나면 그때서부터 막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진단이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D 프린터가 생체 어떤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내 필요한 어떤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세까지 내 장기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쳐가면서 얼마든지 200세까지 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아,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세까지는 사실 저도 섬찟한데요. 노인으로 몇 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120세는 이제는 이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눈 감아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감아버릴 일이 아니고 내가 진짜 12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살아내야 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50년의 대안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모든 거에 대한 그 솔루션이 지금 자신 있게 메나테크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메나테크는요, 사회적 기업이고요. 의학 대체 웰니스 산업이에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 의학 대체 웰니스라는 이걸 회사인데요. 저희가 메나테크는요, 연구 개발 비용으로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과학을 하는 회사입니다. 메나테크는요, 정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깊숙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어떻게 이런 회사가 존재하지라는 진짜 경외감이 들 정도로 놀라운 회사거든요. 그래서 다 알았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깊숙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는요, 글리코 영양소 분야를 개척한 선구적인 기업이며 우수한 제품력으로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26개국에 글로벌로 진출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만 글로벌 회사가 아니고요. 비즈니스라는 저희들이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완벽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이 회사가 저희 메나테크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벤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바이오 헬스 기업을 그 트렌드를 이끄는 벤처 기업이에요. 나스닥은요, 핵심 기술이 없으면 여기 나스닥에 상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애플부터 그 회사들이 전부 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나스닥에 상장이라는 의미가 사실 저에게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걸 핵심 기술로 벤처라는 벤처 기술을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건강은 세포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포의 손상이 많아져서 세포 기능과 모양이 변질되면 우리 몸은 병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인체의 건강이 세포로부터 되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느냐라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세포고요. 세포 표면에 이중인지질, 세포는 이제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위에 당사슬이라고 하는 얘들이 있어요. 이 당사슬을 구성하는 성분이 8가지의 글리코 영양소가 이 당사슬을 구성하는 성분들이고요. 이 당사슬들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인지구별, 커뮤니케이션, 면역을 해내는 우리 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기능을 해냈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게 바로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 선모,
이루는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죠. 당사슬은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마다 이렇게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다르지만 이런 형태로 당사슬을 다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사슬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당사슬이 하는 글리코 영양소, 이 당사슬을 구성하는 글리코 영양소는요, 20세기 말 전자현미경의 발달로 새롭게 발견된 필수 영양소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200여 가지의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지만 당사슬을 구성하는 이 탄수화물들은 특수하게 발견된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밥이나 빵이나 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먹지 못하는 그 성분들을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자연계에서 찾아서 이 8가지를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이 당사슬을 구성해 준다라는 걸로 제품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들이 하는 역할들이 바이러스인지 호르몬인지 독소인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걔들을 처리하는 면역과 내 몸에 적재적소에 어떤 영양소들을 보내야 되는지 그런 대화들을 이 당사슬들이 하게 되는데, 세포 한 개당 이 당사슬이 10만 개가 빼곡히 있어야지 완전한 건강이지만 현대인들은 다 3, 4만 개밖에 없어서 반건강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염증 반응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000개 이하에 있는 분들은 중대 질병으로 벌써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당사슬의 숫자가 10,000개 이하로 더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을 구성하는 글리코 영양소를 메나테크에서는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명으로 상품화시킨 게 저희 엠브로토스입니다. 이 글리코 당사슬과 관련되어서는요, 벌써 노벨 과학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강의 때 많이 이제 접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벌써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당사슬을 초록색 빛깔로 보여드렸던 게 9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내용을 네이처지에 실린 걸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당사슬과 관련되어 가지고 노벨상을 이렇게 벌써 여러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번에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제목이 저도 찾아보니까 클릭화학이더라고요. 클릭화학.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물질과 또 어떤 화학 물질을, 이 2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2가지를 탁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구리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게 이제 클릭화학인데, 이분들은 이미 그 클릭화학에 대해서 연구를 이미 다 하셨고, 한 분은 벌써 노벨 그 화학상을 먼저 앞에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건 뭐냐면, 이분이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당사슬, 우리 몸에 지금 여기가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글리칸이라는 당사슬인데요. 세포막에 위치한 단당들의 결합으로 연결된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글리칸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들이 지금 당사슬을 표현한 거예요.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이물질들을 구별하는 면역작용 역할을 합니다라고 당사슬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자 생물학 관점에서 이 글리칸에 대해 연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이 글리칸에 대한 연구가 진짜 어렵거든요. 방법이 없을 뿐더러 연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목받지도 못했지만, 이 어려운 연구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버토지라는 저 여자 교수가 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화학상을 받은 그게 뭐냐면은요, 당사슬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포 표면이고 단백질이고 여기 지금 당사슬이 있어요. 당사슬이 있는데 어떤 그 물질을 세포 안으로 넣어서 얘가 세포 밖으로 밀고 나오면서 형광빛을 내는 것들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당사슬에다가 형광 물질을 내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부착을 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당사슬이 있으면 여기 형광 물질을 붙인 걸 부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당사슬 부위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사슬이.
그러면 모든 세포는 다 당사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당사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정상세포도 정상 당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암세포는 변형된 당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암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이 그 세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 이 화학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당사슬은 기존에 있었고 당사슬에다가 형광물질을 부착하는 걸 아주 쉽게 클릭하듯이 부착시키는데 성공을 한 게 이번 화학상을 받은 내용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진단은 우리도 감사해요. 왜 이렇게 진단이 빨리 되면은. 그리고 암이 전이가 되어서 우리는 이 전이된 암세포가 이게 커지기 전까지는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이제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용적으로 될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이제 그 과학적으로 됐고 이게 실용화되는 데까지는 또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당사슬을 이용한 이런 연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면요. 사람들은 당사슬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 갈 거예요. 하지만 당사슬을 만들 수 있는 핵심 물질은 결론은 메나테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2009년에 한국제약의 힘이라는 신문에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에 한국제약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이 신문이 나왔는데요. 이때 뭐냐면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을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배워라고 하는 거예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 배우라는 거예요. 제약회사들한테.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언스지에 게재됐던 거, MIT 공대에서 이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기 보면은, 엠브로토스를 먹었더니, 기억에, 뇌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관절에 바운스 베개라는 제품을 먹었더니, 관절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세세한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메나테크에서 배우라고 하고, 우리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중앙일보가 냈어요. 근데 연도를 보시면은요, 2009년이거든요. 2009년은 아마 여기서 비즈니스 조금 하신 분들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우리가 2007년도에 이 특허를 제약회사 25건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 특허를, 우리의 특허를 없애기 위해서 원천 특허 무효 소송을 냈고 한참 소송 중에 있을 때예요. 2009년도는. 근데 그 소송 중인데도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이 메나테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신문에 이제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특허 자료입니다. 전 세계 특허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심사를 받고 이제 여기 그 특허가 인정이 되었죠.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영양학적 유효량으로 공급되었을 때 본 발명의 당 영양소 함유 식품 보조제는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약이 아니에요. 자체 치유력인데요. 저는 오늘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계획, 체지방이 감소되고 근육량 및 골밀도가 증가하고요. 혈청 생화학 상태가 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한다라고 해놨어요. 모든 칼리코를 비롯해가지고 생명공학 쪽에 정말 엄청난 재원이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노화를 역행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특허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그냥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인들은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할 정도의 질병들이 한 60여 가지 이상 질병들이 정말 ABCD, 엠브로토스 AO 플러스 카탈리스트 이 네 가지 제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이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75만 명의 사람에 대한 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상에 함께 참여했던 병원들은요, 조그만 로컬 병원 이런 데 아니에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을 비롯해서 하버드대 의대 이런 정말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대학병원에 그 박사님들에 의해서 이 연구가 다 진행되었고 이 결과가 첨부가 되어서 미국 특허청에 들어가게 됐고 미국에서는 10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이 특허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도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이 특허를 없애려고 원천 특허 무효 소송을 냈지만 그 심사 기간을 또 거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된 정말 감사한 특허의 자료입니다. 다시 장수로 조금 넘어가겠는데요. 일본 도쿄 게이오 대학의 히로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다시 장수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당사슬 이야기를 했어요. 노화를 연구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05세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더 오래 산다라고 하셨어요. 105세만 지나면. 그래서 105세까지가 1차 선이고요. 105세를 넘으면 더 오래 산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문숙 스폰서님 항상 150세까지 산다고 큰 소리를 치시는데 제가 봐도 지금 먹는 우리 엠브로토스나 우리 제품 먹는 양을 보면 150세 훌쩍 넘기시고 200세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런데 이분이 당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체 내의 단백질과 결합하는 8가지 당이 사슬 형태로 연결된 구조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당사슬에 염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염증이 올라가니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105세 이상의 초장수 노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이 당사슬에서 염증을 제어하는 그 기능이 다른 일반 노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본인들이 105세를 넘겼지만 이들이 일상생활을 본인이 남의 도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정도로 당사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장수와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사슬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생명을 다루는 또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가 생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나 대학원 이 중요한 그 학과로 당과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SAT라든지 이런 이제 의사 전문의 시험 이런 데는 다 이게 글라이코믹스 당사슬과 관련된 글라이코바이올로지를 시험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능에 당사슬 관련해서 시험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과학 탐구 영역에서 당사슬과 관련된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과학과 생명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면 당사슬을 모르고서는 생명공학이라든지 이 과학에는 접근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요, 앞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는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그 식품을 통해서 저희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먹고 저희 건강을 챙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금 챙기고 있는 게 저희가 바로 이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나테크는요, 조금 전에도 제가 과학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나테크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회사고요. 글로벌 과학자문위원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다들 메나테크 직원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각자의 분야에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이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당사슬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분야에 글리코 영양소가
얼마만큼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기를요. 우리는 메나테크를 지킬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나테크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들만 먹고 저희들만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회사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만 5세 이하 아이들이요. 6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대요. 영양실조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미션 5 밀리언이라는 이 사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다 남은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다시 연구해서요. 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딱 맞는 그 영양제를 다시 개발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인류의 그 건강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정말 아프리카라든지 많은 나라 아이들이 영양이 실조가 되면은요, 기본 발육이 안 되고요, 기본 학습이 안 돼요. 영양 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뭘 하고 싶어도요, 그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양이 채워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야지 그때서부터 그 아이들이 공부도 하게 되고 꿈도 키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를 위한 거예요. 인류를 위한. 단순히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 이 지구에 있는 인류가 앞으로의 문제를 줄여나가고 앞으로 이 지구 전체의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영양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메나텍은 이 M5M을 통해서 50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템과 이런 좋은 회사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볼 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작년에도요, 서울의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 10위를 보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4위인가? 몇 위에 아무튼 베스트셀러 10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주 심플해요. 뭐냐면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하는 돈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부류에 다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봉급생활자, 봉급생활자가 싫으면 자영업인 거예요. 자영업 내지 전문가예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 투자자 이렇게 세 사부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급 생활자와 셀프 임플로이, 자영업자나 전문직이 여기에 95%의 사람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현금은 여기 5%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오너나 투자가는 사람은 5%밖에 포진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은 95%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글, 아마존, 테슬라, 사실 그들만 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면서요. 하루에 250조? 몇백조? 그거를 하루 만에 그냥 손실을 본 그 기네스로 일론 머스크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는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채울 거니까. 부가, 그들만 봐도 부가 여기 어마어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안정을 위해서 봉급 생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고용해서 사는 이 셀프 임플로이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진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여기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돈을 벌면 투자도 하면서 여기 이 구간에 있으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ES 사부면에서 BI 사부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떻게가 메나테크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 수익을 가지면 안 되고 자산 소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산 소득. 매달 나에게 소득을 주는 그 소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우리는 어린 시절과 일과 은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개념에서 우리는 은퇴 이후에 많은 것을 누리려고 계획을 하고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고, 누구나 내가 그래도 아침 되면 일할 거리가 있고 어디 갈 데가 있고 누군가와 함께 이 공동체로 엮어서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80이 되어도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라는 거죠.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자산소득이라는 부분들을 매달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얼마를 버느냐 포커스가 아니라 이 내 소득이 어떻게 발생된 소득인가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유통의 흐름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장날, 3일장, 5일장, 7일장 장날에 가서 그냥 시장을 봐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근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가게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가게라는 생겼지만 결론은 그래도 총판, 대리점, 소매점이라는 그 소비 패턴을 통해서 중간 유통 마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유통 단계를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개개인들의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향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90년도 말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긴 거예요. 대형 할인 매장은 만약에 60년대나 70년대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겼다 해도 아마 이거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 할인 매장은 반드시 일주일치, 2주일치 대량으로 제품을 사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카,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치, 2주일치 이렇게 한꺼번에 식재료를 사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커다란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 몇십만 원 되는 돈을 결제하기 힘드니까, 현금 주기 힘드니까 카드라는 또 그 수단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졌을 때 대형 할인 매장이 가능해졌고, 이게 우리나라는 90년도 후반에 이것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할인 매장이 생겼지만 다시 2000년도에 인터넷이 전 가정에 다 보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TV도 컬러 TV가 나오게 되면서 집에 앉아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택배라는 부분이, 인터넷과 택배라는 부분이 같이 엮어져 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되었을 때 이게 또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경제 발전,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듯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지금 여기까지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구별된 소비의 형태예요. 공급을 하는 그 공급자가 따로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소비로 끝나는, 공급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가 완전히 나누어진 게 지금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국민소득이 한 3만 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3만 불로 넘어가고, 그리고 공급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가 그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공급도 하면서 내가 소비가 되고, 소비를 하면서 내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이제 그거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만큼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잘 왔을 때 우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2020년대 지금이 그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섰고요. 우리는 이제 2020년대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클린턴 대통령부터 시작했어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보화 사회는 프로슈머의 시대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고, 아까 공급자와 그 홈쇼핑, 인터넷 쇼핑까지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희만 봐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잖아요.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고 소비자의 역할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유통과는 달리 소비가 수입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다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건강과 웰니스 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만났을 때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은 제가 서두에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화와 관련되어서 그 연구들이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낄 뿐이지 진짜 앞서가 나가는 그 업체 회사들은요, 많은 것들이 벌써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라는 이 분야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났을 때 빅뱅의 효과가 지금 이 시간부터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얼마만큼 내가 지금부터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 비즈니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 빅뱅의 효과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다 하나씩 가르쳐 드릴 겁니다. 메나텍은요, 보상 플랜이 정말 감동이에요. 석세스 어워드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직접 판매 협회에서. 수상을 받은 이유가요, 투명성, 정직성, 관대함이에요. 저희는 저희 보너스를 계산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홈파티 할 때 그 계산을 직접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제가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나면, 아, 이번 달에 내 보너스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보너스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늠이 돼요. 모호하지가 않아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저희들에게 많은 최대한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이죠. 저희 회사가 항상 이 보너스를 지급할 때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과지급되는 걸 늘 염두에 둬요. 과지급되는 거. 과지급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 35%를 매출의 35%를 보너스로 주게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5%를 넘게 주면은 이게 법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과지급이 될까 그걸 걱정하면서 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상의 첫 번째는요, 브랜드 체인지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요, 세수하고요, 머리 감고 샤워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고요, 이 했던 게 전부 다 우리 제품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 쉐이크 먹고요,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앵그루토스 물 마시고요, 우리 커피 마시고요. 저는 우리 회사에 있는 제품은 전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을 쓰지 않고 그냥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선물로 뭐 치약이나 뭐 이런 걸 주시면 못 써요. 불안해서 못 써요. 반드시 유해 성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쓰겠는 거예요. 남도 주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제품으로, 명품 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었을 때 그 소비가 나에게는 소득이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저희 메나텍의 비즈니스로 인해서 소득은요, 아주 심플하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계산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어떤 매출을 할 때 미리 구조를 짜서 이 구조대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소득이 돌아오니까 구조를 이렇게 만듭시다라고 안내를 하고 이 모든 그 소득을 빈틈없이 받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요, 실버 디렉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내 자리에서 500점이라고 하면 한 80만 원 정도의 매출인데요. 나 혼자 80만 원을 다 안 써도 돼요. 나에게 그냥 소비자들을
해서 소비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묶어서 500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다운에 2명에게 이 또다시 500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디렉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디렉트라고 했을 때 최대로 한 20만 원까지 이제 보상이 돌아오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2사람에게 이걸 전달했잖아요. 근데 2사람이 아니라 4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저희 회사에서 주는 모든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첫팩 주문 보너스, 유니레벨 보너스를 다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실버 디렉이라는 그 구조가 되었을 때는 한 60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 정도 금액이고요. 제품으로 돌아오는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 한 80만 원 이상 되겠죠. 예. 요렇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실버 디렉이라는 그 구조를 한번 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테드가 되는, ED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 2명에게, 4명에게 전달했고 이 2명이 이 구조를 갔을 때 이들도 나랑 동일하게 실버 디렉이 되는 이 구조를 만들게 되면 나는 ED라는 직급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TLP 컨텐츠를 활용해서 ED가 되었다라고 해서 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테드가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요. 이때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첫팩 주문 보너스까지 다 하시게 되면 7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내가 이 경험치, 내가 경험한 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 경험치를 그냥 따라하는 걸로만 하게 되면은 실버 ED가 되기도 하고 골드 ED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테드가 되면서 내가 테드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상 플랜은 아주 심플하게 테드가 되는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성공, 시스템 소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희 회사의 보상을 조금 보게 되면은요. 자, 제가 조금 전에 ED가 테드, TLP로 ED가 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버 ED, 골드 ED의 경험치를 아까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 골드 ED를 해보는 경험치는 내가 받는 보너스가 한 2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데 메나테크의 평균을 보면은요. 이 골드 ED 정도는 1년이면 내가 충분히 복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도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성공자 직급을 PD라고 하는데요. 이 내가 골드 ED를 했던 경험치를 가지고 PD가 되면 내 파트너들도 또 골드 ED로 내가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되면 한 400만 원 정도의 어떤 소득이 되는데요. 메나테크의 평균이 3년 7개월에 이 PD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PD가 되는데 1년이 걸렸고 제가 이제 골드 PD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평균보다 조금 빨랐죠. 근데 3년 7개월이에요. 그리고 브론즈 PD 700만 원 이상 되는 브론즈 PD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으로 치면 1억 이상이 되겠죠. 1억 정도 되는데 이때는 평균 5년 2개월이에요. 어떤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해서 5년 만에 내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고 정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이런 구조가 5년에 가능하다라면은 사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실버 PD가 되면 저희는 로얄 패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운에 원투레그에 다 리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라고 하고요. 이때서부터는 정말 안정적인 자산 소득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실버 PD가 여기 실버 PD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실버 PD가 끝이 아니고요. 내가 레그를 하나 더 펼치면 골드 PD, 또 하나 더 펼치면 PPD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역량을 얼마든지
내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의 보상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번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공정위원회에 공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뭐냐면요.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매출 순서예요. 매출 순위로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1억 이상 연봉자 1억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높은 1억 이상 꾸준히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이 자리에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계시잖아요.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 이들은 한 번 받았다가 한 번 받았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매달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아메이 0.1%, 메나테크 0.5%예요. 5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허리 부분도 보면은 0.2%, 0.7%, 0.4%, 1%. 보통 우리가 그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면은 소득 구간으로 보면은 아르바이트 정도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그 구간 자체도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50만 원 미만, 2만 원 초과 이 구간이 88%, 86%, 저희 49.9%예요. 거의 반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이게 이거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이 여기는 정말 적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씩 노력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 진짜 재정의 자유라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에는 굉장히 다른 회사보다 높게 포지션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근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요. 과시급이 안 될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지난 코리아 메나페스트 때 저희 대표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가 글로벌 풀 보너스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브론즈 PD 이상은 전 세계 매출의 1.5%를 기금화해서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그거 지분을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일을 했고 많은 파트너들을 도와주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주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우리를 주주로 인정을 하고 배당금을 주는 형태로 주는 거겠죠. 근데 메나테크 본사 코리아에서는요. 코리아의 매출을 가지고 실버 ED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실버 ED와 PD 되시는 분들에게 이 보너스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아마 좀 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TLP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 TLP라는 컨텐츠는요. 김태수 박사님이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고 우리 이문숙 사장님께서 김태수 박사를 만났고 김태수 박사님께서 저에게 컨텐츠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컨텐츠를 만들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적어온 거를 우리 김광태 사장님이 이걸 또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 이렇게 페이퍼로 만들어 왔고요. 그러면서 많은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컨텐츠화 만드는 거예요. 우종민 사장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걸로 다 함께 만드는 게 우리 우종민 사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함께 이 TLP라는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저희가 그 컨텐츠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나테크의 이 TLP 컨텐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100세 산업 바이오 헬스예요. 이게 이 분야를 정말 구글과 아마존 할 거 없이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바이오 헬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 기술을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의 핵심 기술을 메나테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독점 특허로 그 영업 기밀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고요. 그것을 TLP라는 컨텐츠와 함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면요. 시스템 사업이지만 5차 산업은요.
컨텐츠와 함께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게 이게 5차 산업이거든요. 저희는 TLP와 함께 스토리가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스토리가 다양하게 굉장히 많지만 이번에 그 김태수 박사님이 강의 때 이번 앞에 MBA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대라는 단어를 지금 집중을 하라고 하셨어요. 연대라는 이 단어를. 뭐냐면요. 우리는 개개인으로 굉장히 약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컨텐츠라는 도구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미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연대된 이 그룹이 커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마이크로 저희가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힘들은 적지만 우리가 이 힘을 한 명 한 명 모았을 때 큰 연대를 이루어 가지고요. 대기업 플랫폼만큼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는 TLP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이 TLP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스토리들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토리가 나와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직장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요양센터를 개원을 해가지고 이 요양센터를 정말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로서 진짜 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의 한계를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건강과 재정이 이렇게 굽어질 거라는 부분들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내 굽어지는 게 저는 왠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난 싫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내 가치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까라는 제가 그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을 위해서 그 고민을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맨하텍을 만나게 됐고 저는 이 곡선을 그리지 않고 지금 이 곡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제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과 이 재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각자의 삶의 어떤 스토리들이 여기에 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체크를 하고 솔루션이 나오고 또 TLP 안에는요, 클린 사례에 대한 이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요. TLP 체크리스트 이후에 저희가 클린 사례에 대해 보면 우리 서울의 김무견 사장님 사례부터 시작해서 정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완전 포기했던 박종성 사장님, 우리 김광태 사장님 처남 스토리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우종성 사장님 아내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요.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여기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린 그 스토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궁금하니까 그 스토리가 궁금하고 그럼 그 스토리에 의해서 저희가 TLP로 이 자리에 오게 되고 우리는 연대가 되는 거예요.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LP는요, 그냥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함께 참여하고 재미있게 우리의 스토리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게 비즈니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2030 축의 전환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일이든 이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뭐냐면요, 어떤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오거나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선도 수용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때는 정보겠죠, 정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로서, 근데 정보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니까 그냥 눈을 감아버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도 수용자예요. 메나테크는 지금 아직 2.5%가 안 해요. 한국에서도. 그럼 선도 수용자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이 선도 수용자를 지나서 조기 수용자가 나타나요. 이제는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2020년이 이제는 최적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조기 수용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때가 16%가 되는 거예요. 16%를 넘으면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기 대중화, 후기 대중화, 말기 수용자. 이 곡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지금 선도 수용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글리코를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노력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한 대가가 저에게 그만큼 많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선도 수용자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라고 해요.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라고 했어요. 저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 말에.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만 해도요,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일 열심히 했었던 때가 한 3년 정도였고요. 그다음 5년까지 제가 집중을 했어요. 5년 집중하고 골드 PD가 되고 나니까요. 그때서부터는 시스템 소득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했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넘어서까지 하면 거의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요. 메나텍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일이라는 것을 손에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나테크는요, 5년 집중해 보세요. 전력 질주 5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한 그 필요한 양만큼의 자기 규율만 있으면 되니까 이 아주 최소한의 그 습관을 만들 때까지만 내가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했다 하면은 저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내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내가 집중했을 때 정말 내가 누리는 거를 길게 누리는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특별히 저는 메나텍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원그룹은요, 그 모든 시스템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그룹이고요. 꿈이 현실이 되는 그룹. 그 그룹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실 거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